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은 겉 다르고 속 다른 한 남자의 엉망진창이지만 사랑스러운 연애 소동극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이 유쾌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 중기 산세가 수려하고 물 맑기로 유명한 어느 고을. 이곳에는 약관의 나이에 초시를 단번에 패스하고 훈장이 된 희대의 천재 김훈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턱선, 짙은 눈썹을 가진 그야말로 조선판 차도남이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훈장님이 지나갈 때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그림의 떡도 이런 떡이 없었습니다. 김훈장은 성격이 대나무보다 더 꼿꼿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젊은 꼰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당에서는 어린 학동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업 도중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학동. 칠보기가 춘곤증을 이기지 못하고 입을 쩍 벌려 하품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매의 눈을 가진 김훈장은 책상을 탁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칠보가 지금 신성한 서당에서 하품을 한 것이냐? 성현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게야? 춘곤증이라 함은 마음이 해이해졌다는 증거? 사내대장부가 이따위 정신머리로 어찌 입신양명을 하겠느냐? 아이고, 훈장님, 잘못했습니다. 어제 밭일을 돕느라 피곤해서. 변명은 필요 없다. 옛 성현께서는 졸음을 쫓기 위해 상투를 천장에 매달고 공부하셨다. 너도 오늘부터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거라. 아니면 내가 저기 뒷산에 가서 냉수마찰이라도 시켜주랴. 김훈장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칠보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학동들은 오줌을 지릴 뻔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처럼 김훈장은 학동들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길 가던 아낙네들이 웃으며 수다라도 떨라치면 김훈장은 어김없이 나타나 혀를 찼습니다. 쯧쯧. 무녀자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웃다니 채통이 없구려. 삼강오륜을 모르는 것이오? 집에 가서 바느질이나 하시오. 마을 사람들은 김훈장을 보면 걸어다니는 경전, 숨쉬는 도덕책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양반은 평생 여자 손은커녕 암컷 강아지도 안 키울 위인이라며 혀를 내둘렀지요. 심지어 마을의 중매쟁이 할멈조차 김훈장의 혼처를 구하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학식이 뛰어나도 저런 꼬장꼬장한 성격을 받아줄 처자는 조선 팔도에 없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해가 지고 달이 차오르면 김훈장의 사랑채에서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김훈장은 서재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창호문에 혹시 누가 비치지는 않을까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책장 깊숙한 곳, 논어와 맹자 사이에 숨겨둔 붉은색 비단 표지의 책을 꺼내듭니다. 그는 낮의 근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거울을 보며 잔뜩 심취한 표정으로 붓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기서는 좀 더 애절해야 해. 그냥 운다가 아니야. 그녀가 흘린 눈물이 내 메마른 가슴에 떨어져 한 송이 붉은 매화로 피어났다. 좋았어. 아주 완벽해. 이 문장이면 장안의 여인네들 눈물 콧물을 쏙 빼놓겠지. 으흐. 그렇습니다. 낮에는 서리빨 같은 철벽남 훈장이었지만 밤에는 장안을 눈물바다로 만든 베스트셀러 연애 소설 사랑의 속고, 돈의 울고의 익명 작가 필명 나비도령이
바로 그였던 것입니다. 비록 여자의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모태 솔로였지만 타고난 상상력 하나로 조선 팔도 여심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에 빙의하여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심지어 여주인공의 대사를 칠 때는 목소리를 가늘게 변조까지 해가며 연기온을 불태웠습니다. 아니요, 도령님. 저는 도령님을 떠날 수 없어요. 이 은장도로 제 가슴을 찌를지언정 도령님을 향한 제 마음은 베어낼 수 없사옵니다. 흑흑.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쓸까? 내가 썼지만 정말 천재적이야. 김훈장은 스스로 쓴 글에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고 먹을 갈아 다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촛불 아래서 펼쳐지는 그의 은밀한 이중생활. 이것이 바로 호랑이 훈장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아니 상상해서도 안 될 이 비밀은 영원히 지켜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요. 평화롭던 훈장님의 이중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훈장네 집살림을 도맡아 하는 하녀, 순덕이 때문이었지요. 순덕이는 훈장님보다 5살 정도 어렸지만 눈치가 100단의 호기심은 1000단인 당찬 처자였습니다. 그날따라 훈장님은 밤새 지필에 몰두하다가 깜빡하고 원고 한 장을 책상 아래 흘리고 서당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청소를 하러 들어온 순덕이가 빗자루질을 하다가 그 종이를 발견하고 맙니다. 어라? 이게 뭐지? 훈장님이 버리신 건가? 어디 보자. 글씨가 훈장님 필체랑 똑같은데. 그대 입술은 잘 익은 앵두여. 내 마음은 그 앵두를 탐하는. 한 마리 버리어라. 어머머. 세상에. 이게 뭐야? 망측해라. 아니, 그 점자는 우리 훈장님이 이런 낯뜨거운 글을 쓰신다고? 순덕은 경악해서 입을 틀어막았지만 곧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소 꼬장꼬장하게 잔소리하던 훈장님의 약점을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순덕이는 그 원고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김 훈장 앞에 순덕이 밥상을 내려놓으며 툭 한마디 던집니다. 아주 무심하게 시래기 된장국을 푸면서 말이죠. 훈장님 오늘 장에 나갔더니 나비 도령 신간이 나왔다지 뭐예요? 장터 안악들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없어서 못 판대요. 근데 제가 서당계 3년이라 그런지 그 책 문체가 참 낯이 익어요. 꼭 우리 훈장님 글씨체 같기도 하고. 물을 마시던 김 훈장은 사례가 들려 쿨럭거렸습니다. 밥알이 콧구멍으로 튀어나올 뻔했지요. 쿨럭,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천박한 책은 모른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간사한 글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하였거늘 내가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잡서 이야기를 꺼내다니. 에이, 잡서라니요. 제가 오늘 책상 밑에서 주운 종이랑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던데요? 그대 입술은 앵두. 어우, 다시 생각해도 달살 돋네. 이걸 내일 서당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참 재밌어 하겠죠? 훈장님이 야설 작가라는 거 알면 학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김 훈장의 얼굴이 그 앵두보다 더 빨개졌습니다. 비밀이 탄로난 훈장님은 그 자리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순덕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순덕아, 제발 살려다오.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이다. 유림에서 파문당하고 학동들은 다 떠날 것이야. 내가 뭐든 다 들어주마. 월급을 올려주랴? 아니면 비단 옷을 사주랴? 제발 그 입만 다물어다오. 내 전 재산을 다 주마.
하지만 순덕이의 입에서 나온 요구 조건은 훈장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순덕이는 밥상을 물리고 턱을 괴며 훈장님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돈도 옷도 필요 없어요. 훈장님 돈 없는 거 제가 뻔히 아는데요, 뭐. 대신 저 연애 좀 가르쳐 주세요. 연애? 내가 연애를 해서 무엇하게? 설마 나를 연모하기라도 하는 것이냐? 그건 안 된다. 우리는 신분이. 아이고, 김칫국 좀 그만 마시세요, 훈장님. 제 취향 아니시거든요. 저는 좀 듬직하고 힘세고 밥 잘 먹는 남자가 좋아요. 사실 저 옆집 박대감댁 머슴 돌쇠 오라버니를 짝사랑하거든요. 돌쇠? 그 덩치만 산만하고 머리는 돌 같은 그 녀석 말이냐?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우리 돌쇠 오라버니가 얼마나 순박한데요. 아무튼 훈장님이 그 유명한 나비도령이시라면서요? 조선 최고의 연애 박사시잖아요. 소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던데. 저한테 돌쇠 오라버니 꼬시는 비법 좀 전수해 주세요. 그거 해주시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어때요? 김 훈장은 기가 찼습니다. 자신은 고고한 학, 돌쇠는 바가는 소라고 생각했는데 하녀 순덕이가 소를 좋아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잡힌 훈장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밀 연애 코치를 수락합니다. 그날부터 훈장님의 처절하고도 찌질한 연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눈빛 교환이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훈장님은 뒷짐을 진 채 순덕이를 가르쳤습니다. 자, 잘 들어라. 사내의 마음을 훔치려면 반전 매력이 필요하다. 너처럼 평소에 괄괄한 아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수줍은 모습을 보여야 사내가 흔들리는 법이다. 그 빗자루 내려놓고 나를 돌쇠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윽하게 쳐다보거라. 눈을 살짝 내리깔고 수줍은 듯하면서도 대담하게. 자, 해봐라. 순덕이는 훈장님이 시키는 대로 눈을 깜빡이며 훈장님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장난기는 사라지고 볼을 살짝 붉히며 반달 같은 눈웃음을 짓는 순덕이. 오후의 햇살이 순덕이의 얼굴에 쏟아지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흩트려 놓았습니다. 그 순간 김 훈장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밥이나 차려주던 아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훈장님은 자기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상하다.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 너 눈에 먼지 들어갔느냐? 눈을 왜 그렇게 개슴츠레하게 뜨는 게냐? 그렇게 뜨면 돌쇠가 도망가겠다. 다시 해. 아니, 시키는 대로 수줍게 했는데. 왜 화를 내세요? 훈장님 얼굴은 왜 그렇게 빨개지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안 아프다. 날이 더워서 그렇다. 아무튼 별로야. 빵점이다, 빵점. 그리고 그 돌쇠라는 놈. 다시 생각해보니 인상이 아주 험악하던데. 너처럼 고운, 아니, 너처럼 드센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그놈은 여자가 셋은 붙을 상이다. 아주 안 좋아. 훈장님은 괜히 돌쇠 험담을 늘어놓으며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훈장님의 속도 모르고 더욱 열을 올렸지요. 두 번째 수업은 손수건 떨어뜨리기였습니다. 훈장님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시범을 보였습니다. 여인이 지나가다가 사내 앞에서 짐짓 실수인 척 하얀 손수건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사내가 그걸 주워주면서 손이 스치고 눈이 마주치고 그러다 정분이 나는 것이지. 자, 내가 돌쇠다. 걸어오다가 내 앞에서 떨어뜨려 보거라. 순덕이는 곱게 접은 손수건을 들고 훈장님 앞으로 걸어와 살포시 떨어뜨렸습니다.
훈장님은 짐짓 돌쇠 흉내를 내며 허리를 굽혀 손수건을 주었습니다. 그때 순덕이도 같이 죽겠다고 손을 뻗는 바람에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찌릿! 마치 정전기가 통한 것처럼 훈장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뺐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머, 훈장님. 괜찮으세요? 이건 무효다. 손이 닿으면 안 된다고 했거늘.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손을 함부로 댄단 말이냐? 이 기술은 너무 위험하다. 쓰지 마라. 금지다. 소설에서는 손끝이 닿자마자 운명을 느꼈다면서요? 실전은 영광이시네. 훈장님은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저 아이는 하녀고 나는 선비다. 게다가 저 아이는 돌쇠를 좋아한다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순덕이 웃는 얼굴이 생각나고 돌쇠 놈 생각만 하면 부하가 치미는 것이냐? 내가 돌쇠보다 못한 게 뭐란 말이냐? 내가 글도 잘 쓰고 얼굴도 희고 벼슬도. 아, 벼슬은 아직 없구나. 그래도 내가 돌쇠보다 어깨는 좀 좁아도 마음은 넓지도 않은 것 같고. 아, 괴롭도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가 수줍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돌쇠에게 줄 연애 편지를 썼는데 문장이 매끄러운지 봐달라는 것이었지요. 훈장님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붓을 들고 편지를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날씨가 참 좋지요? 이게 뭐냐? 너무 상투적이다. 오라버니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요. 천박하다. 천박해. 밥 먹는 게 뭐가 좋단 말이냐? 돼지도 아니고. 이런 문장으로는 사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내가 고쳐주마. 훈장님은 순덕이의 소박하고 진심 어린 편지를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한자어 투성이로 바꿔놓았습니다. 금일 기후가 쾌청하여 군자의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오니 이런 식의 편지를 받고 좋아할 머슴은 조선 팔도에 없겠지만 훈장님은 짐짓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걸 보내면 돌쇠놈이 질려서 도망가겠지? 하는 얄팍한 계산이었지요. 자신이 왜 이러는지 본인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며 훈장님이 찌질한 짝사랑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짜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고을의 대부호이자 소설광인 박대감이 훈장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박대감은 뱃살이 두둑하고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한데 자신의 딸이 나비도령에게 푹 빠져 식음을 전폐했다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필코 그 작가를 찾아내 사위로 삼겠다고 선언했지요. 김 훈장, 자네가 이 고을 최고의 지성이니 내 부탁 좀 하세. 내일 장터에서 나비 도령 찾기 100일장을 열 걸세. 주제는 사랑이야. 이 고을에 글 좀 쓴다는 사내놈들은 모조리 참가시킬 테니 자네가 심사위원을 맡아 진짜를 가려주게. 내 현상금으로 쌀 100가마니를 걸었네. 심사위원을 맡으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었지만 김 훈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자신이 참가하지 않아도 되니 들킬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100일장 당일 마을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쌀 100가마니 욕심에 농사짓던 김씨, 대장장이 이씨, 심지어 옆집 돌쇠까지 참가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높게 설치된 단상 위에는 비단 보료가 깔려 있었고 박대감은 그 위에 앉아 매의 눈으로 참가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훈장은 그 옆에 앉아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참가자 1번 푸죽간 최 씨가 나왔습니다. 사랑은 고기다. 씹어야 맛이고 뜯어야 제맛이다. 에잉, 쯧쯧. 사랑이 고기라니. 천박하구나. 탈락. 참가자 2번 주막집 단골 취객 박 씨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사랑은 술이다. 마시면 취하고 깨면 머리가 아프다. 여봐라. 저 주정뱅이를 당장 끌어내라. 박대감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있던 김 훈장을 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안 되겠다. 김 훈장, 자네가 시범을 좀 보여주게. 진짜 명문장이 무엇인지 이 무지한 놈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란 말이야. 자네 같은 천재라면 사랑에 대해 어떻게 쓸지 내 아주 궁금하네. 설마 못 쓰겠다는 건 아니겠지? 박대감의 강요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 훈장에게 쏠렸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이고 잘 쓰면 들킬 판이었습니다. 김 훈장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래, 일부러 아주 유치하게 쓰는 거야. 아주 못 써서 비웃음을 사고 끝내자. 사랑은 밥이다. 먹으면 배부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는 마음을 다잡고 붓을 화선지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순덕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덕이는 훈장님을 응원하느라 주먹을 불끈 쥐고 입모양으로 무언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돌, 쇠, 모, 라, 버, 니, 화, 니, 팅, 이었습니다. 순덕이의 시선은 훈장이 아닌 단상 아래서 코를 파고 있는 돌쇠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훈장님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질투심이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내가 저 돌쇠보다 못한 게 뭐란 말이냐? 내가 글도 잘 쓰고 얼굴도 잘생겼고 마음도. 그래, 마음은 좀 좁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마. 저 감자 같은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그 감정을. 작가로서의 본능과 짝사랑의 서러움이 붓끝으로 모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붓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화선지 위로 유려한 필체와 함께 가슴을 후벼 파는 절절한 문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포자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훈장님의 눈빛은 광기로 번득였습니다. 사랑은 가지려 하면 달아나는 바람이며 밀어내려 할수록 차오르는 파도여라. 내 곁에 둔 꽃이 남의 뜰로 갈까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밤, 그것이 연모더라. 닿을 수 없는 그대여. 부디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시오. 그대가 밟고 간 자리마다 붉은 꽃이 피어나리니. 김 훈장이 붓을 딱 내려놓는 순간 붓끝에서 먹물 한 방울이 튀어 그의 뺨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훈장님은 그것도 모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장터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훈장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박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필체, 그리고 이 질척거리는 감성, 이 문장은 나비도령 상권 초판에 나왔던 그 감동적인 문투와 똑같지 않은가? 아니, 그보다 더 애절해. 이건 진짜다. 김 훈장, 자네였나? 자네가 바로 나비도령이었어? 박대감의 외침에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김 훈장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취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었습니다. 박대감이 김 훈장의 멱살을 잡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단상 아래서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다. 여기 진짜가 나타났다. 저 남자가 품속에 나비 도령 원고를 숨기고 도망간다.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가 가리킨 곳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떡을 먹고 있던 동네 건달 개똥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실 순덕이가 위기를 직감하고 미리 집에서 훔쳐온 훈장님의 원고, 뭉치를 개똥이의 보찜 속에
몰래 찔러 넣었던 것입니다. 박대감은 훈장을 놓아두고 헐레벌떡 개똥이에게 달려가 보찜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비도령의 미공개 친필 원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사건 원고잖아? 내가 바로 은둔의 천재, 나비도령이었구나. 내 눈은 못 속인다. 저 헝클어진 머리, 저 초라한 행세, 예술혼을 불태우느라 씻지도 못한 것이 분명해? 네, 저기 저는 떡 준다길래. 으악! 시끄럽다. 여봐라. 당장 이분을 가마에 태워라. 내 사위로 모시겠다. 억울하게 잡혀가는 개똥이와 덩실덩실 춤을 추는 박대감.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김훈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해질녘 소동이 끝나고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하는 돌담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순덕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님, 왜 그러느냐? 아까 그 시 진짜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울던데요? 저도 좀 울 뻔했어요. 시끄럽다. 잊어버려라. 다 헛소리였다.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무 말이나 쓴 것이다. 거짓말. 훈장님 얼굴이 지금 홍시처럼 빨간데요? 근데 그거 누구 생각하면서 쓰신 거예요? 문장이 너무 슬프던데. 내 곁에 둔 꽃이 남의 뜰로 간다니. 혹시 마음에 둔 처자라도 있으세요? 김훈장은 찔끔해서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차마 너라고 말할 수 없는 훈장님의 얼굴이 노을보다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짐짓 화를 내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냥 상상으로 쓴 것이다. 작가란 원래 그런 법이다. 그나저나 돌쇠 놈한테 보낸다는 편지 말이다. 내가 다시 검토해보니 문법이 아주 엉망이더구나. 그 편지 당장 찢어버려라. 네. 왜요? 아끼는 군자의 기상이 어쩌고 하면서. 잘 썼다면서요? 아무튼 안 돼. 돌쇠 놈은 무식해서 그런 고상한 편지 읽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새로 써주마. 아주 천천히 한 10년, 아니 20년 걸려서 써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거라. 그리고 오늘부터 연애 수업은 폐강이다. 대신 나와 함께 서예 공부나 하자꾸나. 내 글씨가 너무 악필이라 못 봐주겠다. 치 훈장님 맘대로 하세요. 근데 훈장님 얼굴에 먹물 묻으셨어요. 바보 같아요. 뭐라. 감히 스승에게 바보라니. 순덕이는 까르르 웃으며 앞서 걸어가고 김훈장은 소매로 뺨을 훔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김훈장의 서재. 밤은 깊었는데 불은 꺼질 줄 모릅니다. 책상 위에는 원고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훈장님은 퀭한 눈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볼에는 아까 묻은 먹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 꼬질꼬질한 모습이었지요. 옆에는 순덕이가 딱 붙어 앉아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자, 아하세요, 훈장님. 이거 드시고 힘내서 5권까지 다 쓰셔야죠. 박 대감님이 개똥이 가짜인 거. 눈치채기 전에 빨리 신작 내서 시선 돌려야죠. 순덕아. 나 손목이 너무 아프다. 좀 쉬면 안 되겠느냐? 벌써 3시간째 쓰고 있다. 어머, 설거지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비밀 지켜드리기로 했잖아요. 설거지 하실래요? 글 쓰실래요? 부엌에 글은 많이 쌓여 있던데. 쓴다고. 아, 천하절색 순덕 아기씨.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붓이 부러져라 쓰겠소. 순덕이가 넣어주는 감을 오물오물 받아먹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글을 쓰는 훈장님. 그리고 그런 훈장님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 순덕이. 이 어설프고도 사랑스러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될지 아니면 영원한 갑을 관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훈장님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순덕으로 바뀐 걸 보면 아마도 훈장님의 짝사랑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